이거 주택 부시고 주세요. 시행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비과세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야, 부동산 세금의 종류만 들었을 뿐인데도 굉장히 복잡하네요. 자, 네. 자, 문제는 이제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건데요. 국세청에서 뭐 2023년도 주택과 세금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3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만큼 세법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달라진 세법 어떤 것들을 좀 중심으로 알아야 되는지 한번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래서 적용되는 세법이 뭐냐. 아, 지금. 네. 지금 나한테 적용되는 세법이 뭐냐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실수요자분들한테 가장 적용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일시적 2주택이거든요. 아, 일시적 2주택 네. 중요하죠. 네, 우선 일시적 2주택 규정은 그 취득세 규정에도 있고 양도세 규정에도 있고 종합부동산세에도 있어요. 네. 근데 이 규정들이 서로 다 제각각이고 뭐 이러다가 지금은 심플하게 다 통일이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이게 올해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년으로 모두 다 통일이 됐어요. 네. 그래서 취득세에서도 내가 집 한 채 있는데 네. 두 번째 집을 만약에 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뭐 용산에 샀다. 그러면은 원래 두 번째 집 조정 지역이면 8% 중과세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새 집 산 지 3년 안에만 기존 집을 팔면 이 두 번째 주택은 중과세를 안 시키는. 아, 그럼 일단 8% 내고 나중에 이제 환급을 받는 구조인가요? 아니요. 3%로? 아니면 3%로 바로? 예, 바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일시적 2주택으로 3년 안에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 거예요. 아, 네네네. 라고 이제 신고를 하면은 3%, 1에서 3%를 내게 해주고요. 나는 안 팔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냥 8%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1에서 3%만 냈어요. 3년 안에 팔겠다고 하고. 네. 근데 3년이 지났는데 기존 집을 안 팔아. 그럴 때는 추징? 지자체에서 다시 8% 덜 낸 뭐 7%를 거기에 가산세까지 붙여가지고 더 물릴 수 있으니까 살 때 3년 안에 팔겠다고 약속했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네. 3년 안에 기존 걸 파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규정이 취득세는 그전에는 1년 안에 팔아야 되는 경우, 2년 안에 팔아야 되는 경우 이렇게 기간이 짧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과거에 그 1년, 2년일 때 새로운 집을 사셨던 분들도 올해 1월 10일 이후 3년으로 취득세가 바뀌면서 네. 3년 안에만 팔면은 예전에 취득세 중과세 냈던 걸 돌려받게 아, 소급 적용을 해줍니다. 네. 그럼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내가 1주택인데 한 채를 샀어요. 네. 이때는 내가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취득세 중과세를 면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라고 치면 네. 저 일시적 2주택 할래요? 라고 1%만 냈는데 1년이 지나면은 중과세를 맞았겠죠. 너 왜 1년 안에 안 팔았어? 근데 그런 분들도 아직 3년이 안 됐다면 이 기존 집을 3년 안에 팔면서 그때 냈던 취득세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네.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 환급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 나 중과세 낸 적 있어. 네. 근데 기존 주택 안 팔았어 아직. 반드시 신청해서 환급을 받아야 돼요. 그런 분들은 지자체 쫓아가시면 네.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바로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네. 꼭 챙겨서 받으시고요. 올해 들어서 취득세 바뀐 부분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동거봉양 합가라고 해요. 네.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이랑 자녀가 같은 집을 살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만약에 주택이 두 채가 있다. 네. 그러면은 세대로 따지면은 2주택이죠. 네, 그렇죠. 근데 내가 무주택자인 자녀가 집을 한 채 새로 사요. 그러면 세 번째 집이니까 네. 취득세가 중과세 되잖아요. 네. 너무하죠. 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모시려고 부모님 하고. 주택수가 있다고 해서 내가 취득세를 더 내야 된다. 그럼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네. 부모님한테 아버지 때문에 제가 취득세가 12%가 나옵니다. 네. 이제 우리 따로 사시죠. 아이고, 네, 그럼 안 되죠. 네, 노부모를 이렇게 갈라서야 되는 그런 취득세 세법이 되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동거봉양 합가를 했을 경우에는 같이 살지만 별도 세대로 보는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를 안 맞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네. 세대 기준이 네. 65세 이상의 부모 두 분 중 어느 한 분이라도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부모님 주택수 따로 내 주택수 따로 봐서 취득세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한다였는데 이게 맹점이 하나 있었어요. 요새 100세 시대잖아요. 아, 할머니, 할아버지. 예.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는 따로 봐주는데 여기에 조부모가 해당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더 나이 많으신데 따로 살아야 되는. 아, 근데 올해 그게 개정이 돼서 조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빼주는
그 규정이 합리화됐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세도 그런 게 있어요. 네. 양도세도 60세 이상의 부모와 합가를 하게 되면 네. 만약에 부모님도 2주택, 네. 나도 2주택이에요. 네. 합가를 했어요. 네. 그러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부모님 주택수 빼고 내 주택수만 봐서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주택의 부수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네. 취득세에서 주택수 한 채로 봤었거든요. 네, 네, 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무주택인데 네. 저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단독주택을 사시다가 네. 상속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너 미리 좀 가져가라. 근데 건물은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땅 지분만 자녀들한테 조금씩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걸 주택의 부수 토지라고 합니다. 네. 주택은 내 거가 아니에요. 네, 네, 네. 근데 이 부수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취득세에서는 주택수로 카운팅을 해요. 그거 좀 네. 논란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것도 사실 잘 모를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서울에 이제 집 한 채 살려고 조정 지역에 만약에 집을 샀다. 근데 취득세 1.1%인 줄 알았더니 8%. 8%. 네.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규정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게 올해 발표됐는데요. 네, 네.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공시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시지가. 네. 그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소액인 부속 토지만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그거는 주택수에서 빼주자. 아, 그건 양도소득세에서도 빼주나요? 양도세에서는 부속 토지만 가지고 있을 때는 주택수로 안 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양도세는 그 땅만 받아도 네네네. 내가 1주택 괜찮은 가지고 있는 걸로. 거 비과세 받는데 문제 없어요. 아, 그건 괜찮네요. 네. 네네. 근데 취득세 취득세에서- 부분에만. 예. 또 올해 들어서 바뀐 부분 중에 중요한 게 주택을 증여받잖아요. 네. 그러면 그 증여 취득세를 매길 때 과세 표준이라는 걸 설정하고 거기에 취득세율을 매겨지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과세 표준이 작년까지는 공시가격이었어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아요. 네. 그러면 공시가격은 뭐 6억 정도 하겠죠. 그러면 증여 취득세 낼 때는 6억 원에 곱하기 취득세율 네.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시가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는 거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매매 사례가나 뭐 감정가, 공매, 경매 이렇게 팔린 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취득세를 매기니까 이제 6억이 아니라 10억 원 곱하기 취득세율. 증여세 이제 많이 예, 높아지겠네요. 그래서 증여 취득세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그게 올해 1월 1일부터 증여받는 거는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네. 이 세금 좀 몇 가지 들었는데도 벌써 머리가 어지러지하네요. 네. 많이 바뀌었죠. 네,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예. 자, 그 세금 폭탄 우려가 큰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좀 바뀐 게 좀 있죠. 네. 그 부분도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굉장히 좀 많이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합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작년에는 다주택자는 6억,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이렇게 빼줬는데 그 공제액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6억이 아니라 9억을 빼주고 1세대 주택자 같은 경우도 11억이 아니라 12억을 빼주도록 공제액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종부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근데 이제 이 공제뿐만 아니라 세율도 많이 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가 이제 조정 지역의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였어요. 네. 그리고 조정지역 아니어도 세 채 있으면 다주택자로 세 채, 봐서 네. 세율이 굉장히 높게 적용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조정지역 2주택자는 다주택자 아니야. 네, 네, 네. 그냥 채수만 세 채 이상인 사람이 다주택자로. 그럼 두 채까지는 상관없다라는 네, 말이죠. 맞아요. 뭐 용산이나 강남에 있어도 두 채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최대 수혜자죠. 다주택 세율에서 이제 네. 일반 세율로 떨어졌으니까. 네. 그리고 세율도 조금씩 떨어졌는데요. 금액별로 해서 과세 표준이 3억 원 이하일 때 네. 일반 세율이 0.6%고 작년 기준이요. 다주택자는 1.2%였는데 3억 원 이하 0.5%로. 네. 다주택자도 0.5%니까 그러니까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는 이제 중과세율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주택자인데 공시가격 12억 이하다. 그런 분들은 세금이 굉장히 많이 줄게 된 거고 조정지역 2주택자인데 굉장히 비싼 집이겠죠. 네. 그런 분들도 이제 일반 세율로 떨어졌기 때문에 세율이 굉장히 떨어졌고요. 네.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고 세율로 따지면은 작년에는 2주택 이하 3%, 다주택자 6%였다면 네. 올해부터는
2주택 이하는 2.7%, 그리고 다주택자도 5%. 5%. 네, 그래서 세율도 떨어졌다. 아,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양도소득세도 또 바뀐 게 좀 있나요? 양도세도 바뀐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양도세는 항상 네. 뭔가 바뀌었을 때 모르면은 타격이 큽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뭐 네. 빼박이죠, 빼박. 맞아요. 특히 비과세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실수하시면 굉장히 타격이 큰데, 올해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단독주택 파실 때 매수자 입장에서는요, 네. 단독주택을 사게 되면은 주택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이걸 부시고 이제 뭐 건물을 지을 거야, 상가 지을 거야, 주택을 지을 거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다른 집이 더 있겠죠. 아니면 법인이거나. 네. 그럴 때는 취득세가 주택이기 때문에 다주택 중과세로 굉장히 세금이 많아집니다. 근데 토지로 받으면 4.6%만 받으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매도자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주택 부시고 주세요. 위에 있는 집 안 쓸 거니까 네네. 이거 부시고 땅인 상태로 주세요. 네네. 아니면은 뭐 단독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주세요. 그러면 취득세가 12% 중과세가 아니라 뭐 네. 4.6%로 네. 3분의 1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행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단독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단독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거 주택이어야지, 나 이거 한 채밖에 없는데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 부시고 줬으면은 땅을 판 거잖아요. 네네. 그럼 비과세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작년까지는 네. 원래는 주택이었는데 이 거래하면서 부셔서 주는 조건으로 네네. 땅으로 주거나 상가로 줬을 때 용도 변경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어떤 기산일이 달라서 생긴 어떤 이런 맞아요. 이게 보는 규정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유권 해석으로 잔금 전에 몇일 해도 주택으로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네. 돼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랑 양도세랑 지금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유권 해석을 바꿨어요. 아, 네. 그래서 2022년 작년 10월 21일 이후에 네.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작년부터 용도 변경하거나 몇이라면은 더 이상 비과세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매수자분이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도 이제는 안 된다. 작년까지는 됐지만 네, 네.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걸 아셔야 세금 폭탄을 피하실 수 있다. 네, 그냥 현 주택 그대로 넘겨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일부에 말씀드렸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부부 합산 1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주택만 가지고 있으면은 월세도 전세도 전혀 과세가 안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작년 기준이었고요. 이제 올해 버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자는 과세 안 한다라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네. 훨씬 더 이제 유리해진 거죠. 세법 얘기는 아니지만 대출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다주택 보유자들은 원래 대출이 전혀 안 됐었는데 다주택자도 뭐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이런 분들 대출이 전혀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담보가치의 30%, LTV 30% 30%까지는 네. 대출이 가능하도록 네. 바뀌었고, 뭐 아직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많이 모자랍니다. 30% 대출 받아서 네네네. 전세 놓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긴 그렇죠. 하지만 어찌 됐든 급한 경우에는 이제 대출이 가능하고요. 또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1년간 나오면서 네. 요새 이제 매매가 좀 늘고 있는 게 사실 이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금리를 거의 한 4% 여러 가지 적용받으면 3%까지 내려가는 그런 저금리로 빌리실 수가 있고 5억 원까지 최대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네. 무주택자가 이제 새 집을 살 때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금리도 저렴하게 한도도 많이 이렇게 받으실 수 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15억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나왔었죠. 전혀 안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15억 넘는 주택이랑 15억 이하의 주택이 가격이 이렇게 15억에서 만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도 15억 초과되는 주택도 주택담보대출 허용되면서 네. 최근 이제 뉴스에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금융과 연관이 돼서 네. 이제 실물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송파나 강남권에 뭐 15억 초과 임차로 사셨던 분들이 이번에 좀 많이 매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정부의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책의 목표가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좀 주기 위한 목적일 것 같은데요. 실제 뭐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상담하시는 분의 어떤 그런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이 부분은 이제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효과가 큰 부분은 양도세 중과세를 2년간 지금 내년
5월 9일까지 네네. 한시적으로 유예해 준 부분이 큰데요. 그전에는 사실은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팔고 싶어도 뭐 거래를 전혀 할 수 없는 세금이었습니다. 세금이 너무 예, 크니까.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네네. 그런 양도세 중과세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거래는 할 수 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라서 내놓고 있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매도자가 매물을 내놓는데 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 사람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가 있고 다주택자나 이제 투기하시는 투자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보통 안 사요, 집을. 그렇죠. 더 떨어질까 봐. 그게 이제 그 무주택이나 실수요자의 심리인데 그런 분들은 하락하니까 안 사고 다주택자들은 살려고 해도 지금 취득세가 완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양도세나 종부세 다 완화가 됐지만 네네. 취득세 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럼 회계사님 보시기에 부동산 세법 중에서 좀 이 부분은 좀 보완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뭐 이런 부분 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이제 주어진 거에 충실하자라는 신조라 네네. 뭐 주어진 상황에 네네. 맞춰서 대응하자인데 굳이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 많이 해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좀 토로하시는 고충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죠. 네. 그래서 하락이 발생을 해도 살 사람이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떨어지면 누군가 미분양되고 뭐 이런 집들을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집들을 사줄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지금은 너무나 세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정부에서 안을 한 개 통과가 돼가지고 좀 거래가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많이 안 갖고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예요. 너무 세죠. 네. 예, 지금 법인은 주택을 가지고만 있어도 개인의 종합부동산세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거든요. 그럼 이제 5%, 네. 5%예요. 그러면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집값의 5% 정도를 매년 세금으로 지금 내야 되는. 뭐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아서 거의 과세, 뭐 그쵸. 징벌 수준의 뭐 네. 세금이죠 지금. 그래서 뭐 투자 수익도 없는데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다 내고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안 맞는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거 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뭐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온 것도 결국에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이제 못 이겨서 나온 물건들이 좀 많았었죠. 네. 그래서 법인들이 많이 이제 그런 부담을 못 이기고 이제 네. 매도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서 사실 최근에 발생하는 역전세, 전세 사기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이 두각이 되고 발생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거래는 발생하고 안정화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가 뭐 활발하다면야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뭐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더 문제가 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회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회계사님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한국 부동산 시장 지금 상황 어떤가요? 글쎄요, 제가 사실은 네. 세금 전문가지 이제 부동산 오를지 떨어질지는 저도 모르죠. 예, 모르지만 뭐 자산 시장은 네. 뭐 인플레이션 정도는 올랐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너무 비싸고 네네. 뭐 여기서 더 반토막 날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건 좀 너무 과하고 이미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쵸. 네네. 뭐 살 집은 다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좋은 지역, 좋은 동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적으로 보면 제가 상담을 이제 최근에 할 때 다주택자분들을 만나 보면은 대부분이 많이 지쳐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다주택자들은 굉장히 뭔가 그 스마트하고 여유 있고 뭔가 투기꾼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정말 그냥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들 그런 분들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재테크 차원에서 이제 채수를 늘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다주택자 안 할래.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있나. 또 종부세나 이런 세금 부담은 계속 나가고 그렇죠. 네. 역전세에 시달리고 이러시다 그렇죠. 보니까 네. 나 이제 다 팔고 나 무주택자, 이주택자 할래. 나 이제 살고 싶은 데 가서 살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좀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 좀 좋은 지역은 다시 이제 바닥을 치고 좀 오른다 이런 소문이
들리잖아요. 실거래가 찍히고. 네. 근데 또 그분들이 나 이사 가서 새로운 집에 살고 싶은데 갈 거야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거 팔아야겠죠. 근데 이건 안 좋은 거부터 네. 네. 지방 거부터 덜 자기가 갖고 싶은 거부터 팔게 되니까 지방 시장은 또 매물이 더 많아지고 이런 게 지금 좀 혼재돼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항상 균형을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지방을 가야 되나? 이제 다시 지방으로 가는 건가요? 네, 다들 이제 서울은 안 망한다 그리고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방 부동산은 지금 버리고 싶다고 지금 맞아요. 그런 상황이 많아서 반대 항상 생각을 하면은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뭐 수급이 좀 많이 무너진 이런 지역들은 아직도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달라진 부동산 세법부터 시장 분위기까지 이렇게 진단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건 주택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담을 오셔도 그 얘기를 안 하세요. 오피스텔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